사실 나는 귀신 얘기는 잘 못해. 자, 내가 그러면 너네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 너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꿉친구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어? 음, 니니는? 소꿉친구 있냐고? 어. 음, 한 명? 애기 한 명? 때부터 논 친구? 있어? 라무는? 나는 2명? 두세 명? 응. 두세 명? 꽤 많네? 나는 사실 엄청 어렸을 때는 오빠 그냥 중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 그나마? 응. 내가 말하는 건 초등학교 정도 때부터 붙어 다니거나 아니면 사춘기도 같이 지나오고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주말이면 만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때울 수, 그래도 우리가 마음 편한 그런 친구들 있잖아. 너네들도 있을 거야. 누구한테나 그런 무리가 하나쯤은 있어. 굳이 약속을 잡지 않아도 그냥 오늘 뭐 해? 한마디면 다 모이거나 서로 집 냉장고에 뭐가 들었는지 알거나 아니면 서로 부모님도 얼굴 다 알고 말 그대로 가족보다 더 오래 붙어 있는 사이. 너네들한테 그런 친구가 5명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한 명은 복싱을 해. 한 명은 자전거 타는 게 취미야. 또 한 명은 춤추는 걸 좋아해. 그리고 또 한 명은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있고, 또 한 명은 아버지 밑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어. 성격도 하는 일도 제각각이야. 근데 어릴 때부터 이 동네 언덕에서 같이 뛰놀던 이 시절이 그대로 이어져서 너네가 지금까지도 매주 만나는 친구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어떨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난 좋을 것 같은데. 바빠 죽겠는데. 그러다가 너한테 딱 이게 떴어. 너가 정말 가보고 싶은 동네 축제가 열린다는 거야. 너네라면 그 친구들한테 같이 가자고 할 거야? 응. 응. 그치? 웬만하면은 너네가 정말 가보고 싶다면은 가기 정말 마음 편한 친구들이랑 같이 가겠지? 이번 이야기도 그래. 어느 여름날 금요일 오후야. 이 5명이 동네 축제에 놀러 가려고 모였어. 정말 아무 일도 아니야. 우리나라로 치면 여름에 지역 축제가 열렸으니까 저녁에 거기 가서 놀자 하고 동네 친구들끼리 모인 거랑 똑같아. 근데 있잖아, 그날 저녁 이후로 이 5명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 그리고 며칠 뒤에 이 5 친구들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된 방식은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겪어서는 안 되는 방식이야. 경찰이 문을 두드린 게 아니야.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도 아니야. 그냥 그들의 휴대폰으로 영상 하나가 도착했어. 이번엔 그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불과 3년 전 2023년에 멕시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들이야. 이 사건이 왜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렸는지 이따가 말해줄게. 일단은 이 5명이 어떤 아이들이었는지부터 천천히 말해줄게. 멕시코 서부에 할리스코라는 주가 있어. 거기에 주도인 과달라라는 멕시코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고 테킬라의 본고장으로도 유명한 곳이야. 관광객도 많고 날씨도 좋아. 겉으로 보기엔 아주 활기찬 동네야. 근데 이 할리스코주 안에 라고스 데 모레노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 내가 이미지를 좀 보여주자면, 데스파시토. 자, 네네네. 여기야. 여기는 이 도시가 멕시코 정부가 푸에블로 마이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마법의 마을이라고 지정한 곳이야. 그냥 우리로 치면 역사랑 전통이 잘 보존된 진짜 말 그대로 관광 지정 마을 같은 개념이야. 돌로 지은 오래된 성당도 있고
식민지 시대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주말이면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좀 예쁘고 조용한 작은 도시야. 이 동네에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5명의 친구가 있어. 자, 한 명씩 소개해줄게. 이름을 굳이 다 불러주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따 내가 말해줄게. 사실 이 사건이 그냥 5명이라는 숫자로만 뭉뚱그려져서 기억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거는 이분들한테 사실 너무 미안한 일이긴 해. 이들은 숫자가 아니라 각자의 이름과 얼굴, 좋아하는 것과 꿈이 있었던 진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니까. 자, 첫 번째야. 로베르토 카를로스 올메다 쿠에야르. 지금은 저기 로베르토 올메다라고 요약을 했지만 20살이야. 친구들이 이 아이를 엘코치라는 별명으로 불렸어. 평소에 복싱을 좋아하기도 했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 성실한 청년이야. 과달라하라 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고 그가 사라진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이 6학기 개강 첫날이야. 여름방학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사람이지. 그의 어머니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 아들이 짐을 다 싸놓고 나갔다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던 아이였다고. 그가 돌아오지 못한 그 월요일 강의실의 그 자리는 비어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야. 디에고 알베르토 라라 산토요. 줄여서 디에고 라라라고 불러줄게. 역시 20살이야. 아버지 작업장에서 용접과 철공일을 배우고 있어. 어머니는 그를 아주 밝고 장난기가 많은 아이라고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그날 밤 이 5명이 타고 나간 차 중에 한 대를 저 디에고가 운전했어. 그리고 디에고는 사라지기 직전에 가족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 이제 집으로 가는 중이야. 이 메시지가 가족들이 받은 디에고의 마지막 연락이야. 그도 집에 도착하지 못했어. 세 번째야. 우리엘 갈반 곤살레스. 19살. 줄여서 그냥 우리엘 가르시아라고 내가 말을 할게. 5명 중에 가장 어려. 이 우리엘은 엘코치와 함께 복싱을 했대. 아직 19살이라 이제 막 성인이 된 나이지. 이 5명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근처에서 이 우리엘의 차가 발견이 됐는데 그 차에는 아무런 폭력의 흔적도 없어. 마치 아이들이 아주 평범하게 차를 세워두고 잠깐 어디로 걸어간 것처럼. 네 번째야. 하이메 아돌포 마르티네스 미란다. 21살이야. 이 하이메는 건설 현장에서 인부로 일을 했었고 방역 일도 했었어. 그리고 이 친구를 설명하는 단어는 뭐냐? 언제나 웃음이야. 춤추는 걸 정말 좋아했고 축구도 정말 좋아해. 특히 클럽 아메리카 팬이었대. SNS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팀 소식이나 웃긴 이미지 같은 걸 자주 올렸는데 반응이 늘 좋았대. 이분의 친누나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 이렇게 말을 했어. 우리 하이메는 정말 행복한 아이였어요. 춤추는 걸 좋아했고요. 별것 아닌 일로도 우리 가족들을 항상 웃게 만들어줬거든요. 우리 집안의 기쁨이었어요. 자, 5번째 삶이야. 단테 세디오 에르난데스. 22살이야. 5명 중에 가장 형이었어. 이 단테는 프로 사이클 선수야. 2016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2개나 딴 실력자였지. 전국대회, 주 대회 트로피가 집에 여러 개 있을 정도야. 최근에는 운동 말고 다른 일도 시작을 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창문용 실리콘을 파는 작은 사업도 막 시작한 참이야. 22살에 운동선수로 성과도 냈고 이제 막 자기 사업까지 시작하려던 청년이었던 거지. 나중에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 이 동생이 자전거를 정말 사랑했다고. 자, 이렇게 5명이야. 로베르토, 디에고, 우리엘, 하이메, 단테. 직업은 혹은 취미는 복서, 용접공, 막내, 춤꾼, 사이클 선수. 이 5명이 사실 어릴 때부터 동네의 한 언덕에서 같이 놀았어. 미라도르 산 미겔이라는 전망대였는데, 자,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이라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거기서 운동도 하고 시간도 보냈다고 해. 말하자면 이 5명의 아지트 같은 장소였던 거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어린 시절의 아지트라고 불릴 만한 장소가 하나쯤은 있잖아. 그치. 이 5명한테는 그 언덕이 바로 그런 곳이야. 근데 바로 그 언덕이 이번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장소가 돼. 때는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저녁이야. 라고스테 모레논에서 매년 열리던 큰 축제가 한창이었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는 연례 축제였지. 이 5명의 친구가 그 축제에 놀러가. 정말 별일 아니야. 여름밤 금요일 동네 축제. 20살 언저리의 이 청년들이 이보다 더 평범하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말 그대로 그런 밤이야. 근데 축제를 즐긴 뒤 이 5명이 그들의 오랜 아지트였던 미라도르산 미겔 전망대로 향했어. 거기서 다른 친구 한 명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 축제장에서부터 5km도 안 되는 어릴 때부터 수백 번도 더 갔던 언덕이야. 그날 밤 이들이 2대의 차에 나눠 타서 그 언덕으로 올라가게 돼.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지. 디에고가 가족한테 이제 집으로 가는 중이야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이 메시지를 보낸 게 바로 이 무렵이야. 즉, 이 5명은 축제를 잘 즐기고 친구를 만나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언덕에서 이 5명이 사라졌어. 다음 날인 8월 12일이야. 토요일이지. 5명의 가족들이 아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 어젯밤 축제를 간다고 나갔던 애들이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 거야. 1명도 아니고 5명이 전부. 가족들이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 처음엔 다들 금요일 밤이니까 어디서 놀다가 늦나보다 했을지도 몰라. 20살 청년들이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5명 전부 감감무소식이야. 일요일 할리스코주 검찰이 수색을 본격화해. 그리고 그날 아이들이 타고 갔던 2대의 차 중 한 대를 찾아냈어. 디에고가 몰던 갈색 제타가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미라도르산 미겔 근처에 버려져 있었던 거야. 근데 차는 그대로 있는데 있잖아. 저 아이들만 없어. 이 시점부터 분위기가 급격하게 무거워지기 시작해. 차만 덩그러니 남고 사람이 5명이나 사라졌다는 거. 단순하게 놀다가 늦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가족들이 축제 반대편 시청 근처에서 시위를 시작해. 마침 이 근처 경기장에서 지역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거기 몰려가서 우리 아이들을 찾아달라고 절규한 거야. 시장이 직접 나와서 수색을 서두르겠다고 약속을 한 거지. 이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은 여전히 저 아이들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려면 멕시코라는 나라, 특히 할리스코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멕시코 하면 너넨 뭐가 떠올라? 축구. 축구? 그리고 댄스. 댄스? 라무는? 멕시코. 그 음식 뭐 있는데? 타코. 타코. 근데 사실 멕시코는 이 말로도 되게 유명해. 마약 카르텔. 아, 맞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멕시코 마약 조직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마약 카르텔 말하면은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총 쏘고. 살짝 한국의 조직 폭력배 같은 느낌? 맞아. 근데 야. 자, 내가 실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이미지를 보여줄게. 완전 군인 같은 무장한 상태인데? 조직 폭력배의 수준을 한참 넘어섰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나무가 말한 것처럼 군대 수준의 무장을 하고 있어. 특정 지역을 사실상 통째로 지배하고 있어. 경찰과 정치인들을 매수하거나 위협하고 자기들끼리 영역 다툼을 벌이면서 수만 명을 죽여왔어. 그래서 멕시코에서 공식적으로 실종 처리된 사람만 11만 명이 넘어.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저 카르텔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지. 그 중에서도 있잖아,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 칼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자, 줄여서 칼세대. 아니 C, J, N, G라고 부르는 조직이야. 뭐 지금 이미지에 있잖아. 사람이 바보 만드나? 넌 바보가 맞아. 왜 자. 바본가? 이 CJNG가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조직 중 하나야. 그리고 라고스 대 모레노가 속한 할리스코주 북부 고원지대는 이 CJNG와 또 다른 거대 조직이 하나 더 있어. 거기도 마약 조직이냐? 맞아. 내가 이미지에 따로 저장 안 했는데 어쨌든 시날로아 카르텔이라는 곳이 서로 영역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최전선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마을이 어디냐? 여기야. 이렇게 생겼어. 말 그대로 라고스 대 모레노는 겉으로는 예쁜 마법의 마을이지만 실제로는 5개의 범죄 조직이 영역을 놓고 다투는 적색 경보 지역이야.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져. 이게 뭐냐? 너네 이런 말 들어봤을지 모르겠어. 아마 못 들어봤을 거야. 멕시코에 레반톤이라는 단어가 있어. 레반톤. 이게 우리말로 정확히 옮기긴 조금 어려운데 이게 뭐냐? 카르텔이 누군가를 그냥 길거리에서 들어 올려서 데려가 버리는 걸 말해. 근데 납치야. 납치인데 몸값을 노린 납치가 아니야. 주로 재거나 신문을 위한 납치야. 그래서 한 번 레반턴을 당하면 그치 대부분 다시는 돌아오질 못해.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어. 아까 전에 보여줬던 5명의 친구들 있잖아. 카르텔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마약을 팔지도 않았고 조직에 몸을 담지도 않았어. 그냥 축제에 놀러간 평범한 동네 청년들이야.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난 사실은 이거야. 아까 전에 봤던 CJNG 조직원들이 이 5명을 라이벌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야. 착각. 그냥 이 아이들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언덕에 있었을 뿐이야. 5명이 적으로 오인당한 채 카르텔의 아지트, 그러니까 안전가옥으로 끌려갔어. 그럼 여기서 잠깐 이 5명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해주기 전에 멕시코 카르텔 역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 하나 있어. 사실 이걸 알아야지 이 뒤에서 나올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까지 충격적이었는지 이해가 되거든? 자, 2010년 그리고 2011년 사이에 멕시코 북부 타마울리파스주의 산 페르난도라는 도시가 있어. 거기가 어디냐? 여기야. 근데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카르텔이 하나 있어. 그 카르텔의 이름이 뭐냐? 바로 로스세타스라는 카르텔이야.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이 로스세타스가 뭐냐? 원래 군 특수부대 출신들이 만든 조직이거든. 근데 이 잔혹함이 상상을 초월해. 이들 중에 정말 유명한 사건으로 이런 사건이 있어. 와, 근데 뭐 그거 같다. 어. 코자모토티에 나오는 그 괴물 마스크. 어쨌든 이 로스세타스가 저질렀던 범죄 중에 하나가 지나가던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버스를 하나 세워두고 이 버스에 탄 승객들을 통째로 납치했어. 주로 미국으로 가려던 중남미 이민자들이지. 그리고 이 승객들한테 정말 믿기 힘든 짓을 시켜. 이 로스세타스가 납치한 사람들을 서로 짝지어 놓고 칼이나 망치, 마체테나 아니면 큰 쇠망치 같은 걸 손에 쥐어줘. 그리고 총으로 위협하면서 이렇게 명령해. 살고 싶으면 서로 싸워.
납치된 사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이게 만든 거야. 멕시코 언론과 미국 신문들이 이걸 검투사 시합이라고 불렀어. 고대 로마의 검투사처럼 죄 없는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유혈 스포츠로 몰아넣은 거야. 살아남은 사람은 조직의 살인 청부업자로 끌려가고 죽은 사람은 비밀 무덤에 파묻혀. 산 페르난도 집단 매장지에서 193구가 넘는 시신들이 발굴이 됐어. 대부분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들이 있었대. 당시에 이 사실을 폭로했던 카르텔 조직원이 이렇게 말했어. 이 검투사 시합의 목적은 새로 들어온 조직원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잃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들한테 살인이란 목적을 위한 수단조차도 아니야. 그냥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훈련이자 유희였던 거야. 이 산 페르난도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사람을 강제로 서로 죽이게 만드는 이 방식이 멕시코 카르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방식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방식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던 거지. 십수년이 지난 뒤 이 잔혹함이 다른 조직, 다른 지역에서 다시 한번 반복돼. 바로 우리가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라고스대 모레노에서. 다시 2023년 8월로 돌아가자. 5친구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8월 14일 월요일이야. SNS에 사진 한 장이 돌기 시작해. 근데 이야기가 겁나 흥미진진하다. 영화 같아 뭔가. 영화보다 현실이 더 무서운 것 같아. 지금도 멕시코는 저런가? 지금도 저런 실제 SNS에 뿌렸던 이미지야. 사진 속엔 5명의 청년들이 있어.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어. 손은 묶여 있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흔적으로 가득해. 가족들이 이 사진을 보자마자 알아봤어. 우리 아이들이다. 디에고가 입고 나갔던 흰색 긴팔 셔츠와 찢어진 청바지, 그리고 이 옷차림들이 사진 속에서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피에 둘러싸여서 손이 묶여있는 사람들과 정확히 일치했거든. 가족들이 이때부터 최악을 예감하기 시작해.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해. 다음 날인 8월 15일이야. 화요일 새벽이지. 라고스대 모레노와 이 도로 엔카르나시온 데 디아스를 잇는 도로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한 거야. 차 한 대가 불타고 있다는 신고야. 경찰이 출동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불탄 차 5명 중 1명이었던 우리엘의 차였어. 그리고 그 차의 트렁크 안에는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이 돼. 이 시점에서 가족들의 마지막 희망이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해. 그때 바로 그 무렵이야. 가족들의 휴대폰으로 영상 하나가 도착을 해. 이 영상이 디웹 같은 어두운 구석에 숨겨져 있던 게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이 진짜 우리 카카오톡처럼 매일 쓰는 메신저를 통해서 퍼진 거야. 이게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곳으로 일반 SNS로 순식간에 번졌어. 자, 그 영상 이미지를 찍어서 보여줄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이 영상을 봤고, 그 중에는 5친구의 가족들도 있었어. 부모가 자기 아들 소식을 경찰이 아니라 휴대폰 화면으로 알게 된 거야. 근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왜 이 사건이 멕시코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이 영상 속에서 5명의 친구가 있었어. 재갈이 물려있고 손이 묶여있고 심하게 다친 상태였지. 몇몇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대.
근데 카르텔 조직원들이 이 5명 중 1명한테 칼 한 자루랑 돌 하나를 쥐어줘. 돌? 응. 돌? 돌. 아 돌. 그리고 총으로 위협하면서 명령을 해. 나머지 4명을 네 손으로 죽이라고. 4명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랬던 그의 친구들을. 산 페르난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점이 있다면 산 페르난도의 그들은 서로 모르는 이민자들이었지만 이 5명은 20년을 함께 자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다는 거야. 같은 언덕에서 놀고 같은 축제에 가고 서로의 냉장고 속을 알던 그 친구들. 이 영사 속에서 한 명이 총구 앞에서 칼과 돌로 나머지 친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해.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장면에서 분기로 내려치고 목을 절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대.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장면을 난 더 자세히 묘사하진 않을 거야. 근데 카르텔은 이 5명을 그냥 죽일 수가 있었어.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한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을 직접 죽이도록 강요했고 이걸 촬영해서 온 세상에 퍼뜨렸어. 그리고 저 영상에 이런 글자가 있어. 프로 MZ. 보이지? 왼쪽에. 저게 뭐냐? 라이벌 조직을 조롱하는 일종의 서명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조직끼리의 영역 다툼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잔인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야. 이 5명의 목숨과 20년의 우정이 이런 곳에 쓰였어. 관련된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 영상을 처음 접했던 부모의 절규가 담겨 있어. 무슨 말을 하는지 스페인어를 몰라도 알 수가 있어. 그냥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소리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거지. 그리고 그날 멕시코 전체가 이 소리를 들었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면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아침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회피했대. 안 들린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 그 장면이 또 SNS에 퍼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2배로 커져. 내가 이거 이미지를 있었는데 안 가져왔네? 와 근데 쟤네는 그만. 그러니까 조직은 줄 알고 저지랄. 한 나라의 대통령조차 제대로 마주하기 힘들 만큼 이 사건이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던 거야. 그리고 수사가 계속됐어. 2023년 8월 17일 검찰이 라트로에라라는 마을의 한 건물에서 불에 탄 유해랑 4개의 두개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어. 보여줄게. 여기야. 그리고 한 구석에서 이것도 발견해. 그게 뭔지 알아? 가마야. 가마. 저 안에 너 태우고. 맞아. 저 가마에서 발견된 유해들이야. 카르텔들이 저런 가마로 시신을 태우는데 이용하곤 했거든. 같은 해 12월 내가 그 전에 이미지 또 보여줄게. 나 너무 난리났다. 자. 아무도 여행 안 가겠다. 그러니까 멕시코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아까 전에 봤던 이 이미지 기억하지? 여기 풍경을 잘 기억해. 그리고 여기 내부, 아까 전에 발견했던 현장의 내부야. 바닥에 저 자국들 보여? 응. 피야. 그리고 저 내부 구석에는 돌이 하나 있었어. 그 돌 사진을 보여줄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현장이 말해주고 있지. 이 CJNG 조직원 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어 검찰이. 이들은 GEDRI라고 불리는 CJNG 산하의 정예 행동 조직이었어. 원래 할리스코 북부에서 시날로아 카르텔에 맞서서 영역을 지키는 게 이들의 임무였는데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45살의 조직 두목도 있고 나이가 21살, 22살 정도로 진짜 죽었던 친구들과 나이가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자들도 있었대. 근데 좀 씁쓸한 사실이 하나 있어. 이들한테 적용된 혐의 조직 범죄와 불법 무기 소지였지 이 5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게 아니었어. 왜? 왜? 정말 마음이 아픈 사실인데 시간이 흘렀잖아. 아까 전에 봤던 그 가마에서 발견된 유해들이 그 5 친구들의 것이라고 확정되지가 않았거든. 법의학 감식이 결론을 내지 못했어. 무슨 뜻이냐면 멕시코 전체가 그 영상을 봤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가 아는데도 공식적으로 이 5명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야. 부모들이 아이들의 죽음을 두 눈으로 봤는데도 그 아들을 땅에 묻어줄 수조차 없어. 돌려받을 유해가 없으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좀 한참을 고민을 했거든. 보통 이런 사건에는 미스터리가 남잖아. 범인이 누구일까? 어떻게 사라졌는가? 진실은 무엇인가? 근데 이 사건에는 그런 미스터리가 없어. 누가 그랬는지도 알아. 어떻게 그랬는지도 알고 왜 그랬는지도 알잖아. 이유는 착각이야. 카르텔이 이 아이들을 라이벌 조직으로 오인했다는 정말 어이없고 사소한 착각. 이 착각 하나 때문에 복싱을 하던 19살 막내와 개강을 앞둔 대학생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기술을 배우던 청년과 모두를 웃게 하던 춤꾼 그리고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가 사라졌어. 와, 메달리스트. 이 사건이 정말 무서운 건 피가 아니야. 이 5명은 아무 이유 없이 죽었고 그들을 죽인 자들에게 이건 그냥 라이벌을 조롱하기 위한 콘텐츠였다는 거. 인간의 목숨과 우정이 누군가한테는 그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야. 자, 5 친구가 사라진 뒤에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그 오래된 언덕 미라도르 산 미겔의 벽화를 그렸대. 이 5 아이들의 얼굴을 그 언덕에 남긴 거야. 어릴 때부터 이 5명이 함께 뛰놀던 그 언덕에. 그리고 그해 12월 로베르토 그러니까 대학생이던 엘코치의 생일이 돌아왔을 때 가족과 친구들은 그 벽화 앞에 다시 모였어. 그리고 멕시코에서 생일에 부르는 노래 라스 메나니타스를 그 벽을 향해 불렀지. 돌아오지 못한 아들에게 21번째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 거야. 대답 없는 벽화 앞에서. 처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몇 명이나 있냐고. 누군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당연하고 평범한 일들이야. 이 5명한테도 그랬어. 그날 밤은 그냥 축제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갈 수백 번 반복했던 평범한 금요일이어야 했어. 어쨌든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한테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 마지막 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라고스데 모레노의 예쁜 마법의 마을, 그 높은 언덕의 벽화 속에서 5명의 친구는 여전히 웃고 있어. 영원히 그 언덕에 남아서. 끝이야.